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이 교양 교과목을 맡게 된 백석대학교 조용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강의 첫 시간으로 미래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간단한 강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미래사회와 과학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한 학기 동안에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또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이 활동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또 기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 각종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같이 한번 소개를 하고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강의자인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현재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있고요. 그동안 미국 워스터 스테이츠 유니버시티에서 객원 교수, 그리고 각종 공무원 시험과 각종 학회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국회도서관 도서추천위원회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서적들을 검토하고 함께 추천하면서 지금 이 과목과 같은 미래사회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 전문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배경 서적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2학점으로 이 수업이 진행이 되겠고요. 이 수업은 현재 인간문화의 이해 영역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양 선택 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 수업은 창의융합 그리고 대인관계 영역으로 이 교과목 역량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종 전공이나 교양 수업과 관련돼서 이 백석대학교를 졸업에 필요한 백석 인증제의 각종 인증 프로그램에 해당 이 역량이 포함됨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의 수업은 강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함께 공유를 하지만, 그 외에도 이 사이버 캠퍼스를 포함한 각종 게시판을 통해서 토론과 여러분들의 질문 Q&A를 함께 하면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 미래사회와 미래사회 변화와 과학기술이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이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과목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 또 각종 바이러스나 국제화, 글로벌 난민, 기타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에서 우리 이 인류가 함께 지향해야 될 지향점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혁신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과학기술을 활용을 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혁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번 학기 수업이 끝날 때 미래사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수업 목표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 분석이 국내외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특히 미래사회의 변화를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한번 정보를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또 거기에 어떻게 과학기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이 어떤 해결책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새로운 과학기술이 이러한 우리 미래 사회를 변화시키고 과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문제점이나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관련돼서는 다양한 이 간행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교재와 부교재는 주로
이 과학기술 정통부에서 발간을 하고 있는 각종 백서들과 각종 보고서들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전체 수업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PPT 자료나 아니면은 강의 자료를 함께 이 사이버 캠퍼스 게시판에 공유할 계획이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수업에 참고를 하고 또 강의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수강생들은 이러한 주교재와 부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교재들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PPT 형태로 PDF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PDF 파일들은 사이버 캠퍼스 게시판에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이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출력하지 않고서도 볼 수 있도록 함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교과목의 수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업은 교양교육과정의 학생 제한 또 교수 제한 이 공모전에서 미래사회의 과학기술이라는 교과목은 원래 영화를 통한 과학기술이라는 학생 제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제안자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한 과학기술이라는 교과목으로 제안이 됐지만 이 강의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미래사회와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각종 과학기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목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각종 앞으로 발생할 주요 이슈들을 이 수업의 범위로 잡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도시 문제, 각종 사회 문제, 그리고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경제 문제, 과학 문제,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미래 사회의 문제들이 주로 어떠한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모색해 볼지 과학기술의 범위도 현재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봇공학이나 이 ICT 정보통신 기술 그 외에도 각종 첨단 기술이나 바이오공학, 우주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내용들을 함께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전공 분야에서 미래사회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프로젝트 과제를 통해서 한번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 방향점들을 한번 구상해 보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 수업은 완전 사이버 또는 이 블렌디드 러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출석은 10%가 반영이 되고 각종 역량 평가가 90%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포함한 각종 매스미디어의 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과학기술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양한 국내외 영화 클립이나 유튜브 클립들을 함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혁명을 맞이를 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통해서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있지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우리 현재 사회의 문제점들 또 미래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영화에서 소개하고 있는 흥미 위주의 과학기술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합니다. 또한 교양 강의의 특성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한 전공 분야, 예를 들어서 이 과목이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반드시 ICT 기반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공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과학기술이 좀 더 자기 전공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대안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이 발전
이 과정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에는 우리 미래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간단한 강의 소개와 함께 여러분들이 미래사회 그리고 또 과학기술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2주차부터는 이 각종 미래사회의 사회 문제, 그리고 도시 문제, 안전 문제 등을 순서대로 볼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한 이 우리 사회 내에 이 각종 불평등이나 아니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도태된 또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각종 자살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한번 조심스럽게 다뤄볼 계획입니다. 미래사회 도시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 소멸과 도시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 또 이 도시나 지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각종 사회 안전 문제와 범죄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고, 미래 사회의 사이버 보안이나 아니면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경제 문제와 과학 문제, 그리고 미래 사회의 국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경제 문제는 노동과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미래 사회의 어떠한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들, 그리고 저성장 사회에서 또 글로벌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각종 질병이나 감염병 치료에서부터 환경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너지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국제 문제에서는 이 지구 북반구와 남반구의 서로 경제적인 차이로 발생하게 되는 남북 문제와, 그리고 한반도 통일 문제, 각종 국제 분쟁과 우주 개발까지 한번 미래 사회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 미래 사회의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이 과학기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있을지 모르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14주차와 15주차에 함께 검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겠는데요. 먼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같은 역량평가에 앞서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강의 원격 수업 100%로 진행하는 것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이 사이버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이버 강의의 경우 지정된 수강일 종료 시에 미수강 상태일 경우에 결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차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수업을 미출석할 경우 온라인상으로 결석 체크가 자동으로 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바로 프로젝트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프로젝트 평가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거에 따른 각종 분석, 실행, 그리고 최종적으로 환류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프로젝트 절차를 보시게 되면은 프로젝트의 제목과 목적, 주제 선정 이유 등을 먼저 4주차에 계획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약 한 달여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들, 즉 분석해야지 될 각종 자료나 아니면 논리적 근거들을 한번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4주가 지난 한 12주차에 본격적 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분석했었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미래 사회의 과학 기술이 자기 분야에서 적용이 될지에 대한 향후 전망이나 시사점 등을 결론으로 내고 최종적으로 기말고사 직전에 프로젝트 완료 성과로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과 자기 평가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프로젝트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제출한 프로젝트가 전체 수업에서 출석과 함께 총 50점, 즉 출석 10점과 프로젝트 평가 40점으로 구성이 되고 이러한 이 프로젝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대체한 이 중간고사를 대체한 1차 보고서까지 제출하시게 되는 겁니다. 한편 기말에는 이 역량평가로 기말고사가 논술 시험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논술 평가에서는 두 문제 이상 평가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 프로젝트 자기평가가 함께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프로젝트 평가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보고서가 40점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기말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했었던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각종 느낀 점이나 이 소감들을 하게 되는 환류평가까지 해서 사실상 5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이 역량평가, 즉 기말고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창의 융합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했었던 미래사회와 과학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했었던 내용들을 같이 분석했었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담아서 답안을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래사회 프로젝트로 여러분들 자신의 전공 분야의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있는 다양한 전공 중에서 사범학부의 유아교육과 전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래 사회에 예상이 되는 저출산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저출산 시대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전공 분야, 즉 유아교육의 시스템들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관련되어 있는 자료나 또 향후 전망, 시사점들에 대해서 보완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사회에 대한 프로젝트처럼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의 자기 전공 분야의 과학기술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에 있는 경찰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로봇 경비견이 연구되어서 도입된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또 이러한 로봇 경비견이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서 우리 사회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자료 분석과 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공, 어떠한 인문사회 계열이든 자연공학 계열이든 아니면 예체능 계열이든 간에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의 해당 전공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돼서 어떠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여러분들 전공에 빠른 속도로 현재 도입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번 학기 동안 교양 수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처럼 직접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나 아니면은 사범학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수업 내용에 여러분들의 해당 전공 분야가 사실상 녹아 있기도 하겠지만 꼭 자기 분야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재 우리가 고민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어떠한 전공 분야든 즉
뭐 지금 방금 살펴봤었던 것처럼 뭐 경찰행정 분야든, 경찰학부에서든 경상학부에서든 관광학부에서든 해당 미래사회 변화가 어떻게 해당 전공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도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살펴볼, 그래서 뭐 깊이 있게 우리가 이 무슨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 직접적인 전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ICT 기반으로 각종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 로봇공학이나 다양한 분야의 이 과학기술 발전 기술들이 여러분들 예체능 계열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이 로봇공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충분히 앞으로의 이 미래사회 변화와 과학기술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교양 수업으로서의 이 성격과 함께 여러분들이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많은 고민과 비판적인 고찰이 함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이 수업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즉 이 역량평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량평가는 이 진단평가, 즉 여러분들이 이 필기시험을 통해서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결과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현재 이 과목은 혁신 교과목으로 인정이 돼서 각종 평가에 있어서 그래도 이 A 학점과 B 학점을 줄 수 있는 여유가 다른 일반 교과목에 대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수업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교양 수업에서 이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거나 아니면은 너무 치열한 경쟁으로 수업에 대한 각종 스트레스에서 조금 좀 비껴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만 잘 들으면은 충분히 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안을 쓸 수 있는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가 만약에 프로젝트 1차 보고서로 대체가 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학기 말에 14주차에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을 자기평가 부분이 포함된, 즉 기말에 논술시험 1회로 여러분들이 최종 역량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프로젝트 평가가 중간고사와 그리고 기말에 자기평가를 함께 대체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기말고사에서 여러분들이 논술시험을 통해서 논술 답안지 온라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역량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완전 사이버 수업으로 진행되는 거를 기점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완전 사이버 수업은 강의실에서 실제 교수자와 학생들이 직접 만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필기시험 역시, 즉 마지막 기말고사 역시 온라인으로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며,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 시험에 참석을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별도로 사이버 캠퍼스 게시판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관련돼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먼저 프로젝트를 통해서 2주, 8주, 12주, 그리고 14주차에 여러분들이 미래사회 프로젝트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최종적으로 기말고사에서 자기평가 10점까지 포함을 해서 총 50점이 채점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기말고사에서는 이 각종 이 미래사회의 변화와 그리고 여기에 적용될 과학기술에 대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15주차의 미래사회와 과학기술에 대한 이 주요 내용들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를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 학기의 역량평가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 해당 수업에 대해서 많은 점들이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교수님과 의사소통이 필요할 경우 사이버 캠퍼스 게시판과 백석톡 등을 활용을 해서 원활하게 상호 교류하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함께 공유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 각종 사이버 캠퍼스와 SMS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니 여러분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이버 캠퍼스와 각종 백석톡을 통해서 교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토론할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영화 클립은 사이버 캠퍼스 게시판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계획이니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각종 추천 링크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